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아무리 자기계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자기계발, 동기부여 이런 거 다 뻔한 얘기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는 변화가 안 일어나지? 너무 조급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제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 먹었던 것들, 그리고 내년에도 가져갈 마음가짐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자.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겸손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 사람 말은 이래서 틀려. 저 사람은 저런 환경을 갖추고 있고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의 경우와 나의 경우는 달라. 이렇게 쓸데없이 따지기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달해주는 이야기들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아, 그 생각이 나를 가로막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아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다고 생각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기계발 동기부여 채널에 올라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다 옳다고 생각하자. 무조건 그게 맞다고 믿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를 항상 따져봐야 한다고 배우죠. 근데 그 왜를 따지는 이 습관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하는 거다.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아래에 자기 개발을 하는 건데 더 이상의 왜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 과정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멘토를 찾는 것이지 교주를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나를 믿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추앙하거나 맹신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애매하게 겸손하고 애매하게 똑똑하거든요. 진짜 겸손하다면 내가 여전히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말도 수용할 줄 알아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 사람은 이래서 성공했고 난 이래서 실패할 거고 나에겐 안 맞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전 잘 못하겠어요 라는 애매한 겸손을 떨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 너무 많고 모르는 분야도 너무 많고 심지어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은 이야기 중에 실패담을 더 크게 생각하죠. 성공하거나 못해도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실패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옳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구심을 갖지 말고 그냥 성공한 사람들, 자기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고 나서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 행동의 변화, 이 하루하루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들어낸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기엔 아직 성공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예전의 저에 비하면 지금의 저는 훨씬 더 많이 성장해 있다,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어제보다 나은 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작은 것의 힘을 믿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나의 정체성을 증명해 줄 수도 있고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상 아무것도 하는 건 없으면서 나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빨리 좋은 집에 가야 되고 우리 엄마 아빠도 좋은 집 해드려야 되는데 나 자아실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건 욕심에 불과하더라고요. 이렇게 막연히 욕심만 부리다가 그냥 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전략이 유효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게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집을 샀던 게 6,500만 원짜리 집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집의 의미가 남달랐던 게요. 그 집을 사고 나서 저는 그 다음 집을 꿈꿀 수 있게 됐어요. 원래는 0인 상태에서 100을 꿈꿨다면 이제는 그래도 1인 상태에서 2인 상태에서 100을 꿈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음 집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집도 갈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집에 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좀 더 실체가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잡히는 게 생긴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비벼볼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노력을 하게 되고 열심히 돈을 모으게 되고 또 방법을 강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간이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출간을 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브런치에 그간 꾸준히 써둔 글을 그냥 모으고 조금만 편집하고 그 정도만 신경을 쓰니까 책 한 권이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책을 내려고 했다면, 물론 출판사에서 그렇게 내주려고 하시지도 않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책 한 권을 덜렁 이렇게 내려고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평소에 글을 조금씩 써뒀기 때문에 그게 시너지가 생겨서 한 권의 책이라는 괜찮은 결과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것부터 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큰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건 욕심이지만 내가 하나라도 하면서 큰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건 목표고 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욕심을 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그게 욕심으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욕심으로 그치면 나에게 가장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욕심만 많고 조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 작은 것부터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진짜 쉽지 않죠. 저는 사실 뭐를 한다, 일을 한다라고 하면 모든 경우의 수와 최악의 수까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주어진 삶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삶을 개척해 나가고 싶어. 내가 주어지지 않은 거지만 뭔가를 해보고 싶어. 이런 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올해 이 생각이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진짜 몸소 깨닫게 된 게 이 생각을 탈피했던 비결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무지무지 바쁜 거였어요. 회사 다니고 온라인 강의 준비하고 책 출간하고 그거 뭐 홍보할 거 이런 거 생각하고 유튜브 하고 막 브런치에 글도 쓰고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근데 그 바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돌이켜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나쁜 경우의 수는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정신이 없었더니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 있었구나.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 지나가 있네? 그걸 제가 발견한 거죠. 당연히 제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극복을 한 거겠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걱정하지 않아도 다 극복하게 되어 있다. 걱정 하나 안 하나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쓸데없이 안 좋은 생각을 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어지고요.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할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그냥 넷플릭스 보거나 유튜브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도 쓸데없이 나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 마음가짐을 내년에도 쭉 가져가려고 해요. 제가 2022년에는 진척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에는 저는 몰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뭔가 나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만 하고 그걸 찾기만 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해보니까 제가 현재 상황에서는 유튜브를 그냥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글을 쓰는 삶은 살고 싶으니까 그 글 쓰는 법에 대해서는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또 글도 직접 써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유튜브 구독해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게 목표이고 신년 기획으로? 신년 기획? 너무 옛날 말이에요? 너무 예스러운 말이에요? 뭐 아무튼 인터뷰 영상을 올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인터뷰 대상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은 참 행복하게 사신다. 주관을 갖고 본인의 철학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다 하는 분들, 주변의 분들을 좀 만나볼 예정이고요. 이미 촬영도 2건 정도는 해둔 게 있어서 그걸 올리고 또 제가 만나보고 싶은 분들을 가끔씩 만나면서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공유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분들에게는 잘 사는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어올 거예요. 저도 그걸 계속 찾고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찾은 것도 같지만 계속 바뀌어 나갈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의 좋은 의견을 받으면 훨씬 더 제 생각도 풍성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좋은 생각들을 많이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소설을 쓰는 법을 꼭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지인 찬스를 써서 문예 창작과 다니는 친구와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수업료를 지불을 하고 이렇게 들어볼 생각이고요. 단편 소설이라도 몇 개 써보면 좋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올해 데이터 아키텍처 준전문가 자격증을 땄던 것처럼 내년에는 SQL 개발자인가? 그 자격증을 한번 따보려고 해요. 물론 그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SQL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제가 비록 문과이지만 데이터 분석가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공부를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도 강의를 듣고 있고 SQL도 제가 좋은 기회를 얻어서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일종의 공부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해드리면서 제가 공부하는 과정들을 브이로그로 담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올해를 살아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었던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2023년 목표로는 어떤 것들을 세우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머리가 왜 이렇게 꼬랑지가 오나